선배, 저희는 왜 맨날 특이한 차만 타요? 특이한 거? 어떤 거? 저번에는 클래식카 타고 중국산 초미니 전기차 타고 맨날 남들이 안 타는 것만 타잖아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작년에 국산 RV 중에서 판매 1위 한 거 있거든? 그거 한번 타볼래? 그게 뭔데요? 네, 이제 직접 차를 타볼 건데요. 일단 외관부터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라이트 보이시죠? 이게 기아의 디자인 철학이 녹아나 있는 건데 오퍼진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자연과의 대담한 조화? 이걸 좀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스타맵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별자리 지도를 형상한 건데요. 굉장히 가는 직선들로 구성이 돼 있죠. 이거를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어두운 곳에서 불을 꺼놓고 이 부분만 켜잖아요. 그러면 마치 맹수가 아주 조용하게 눈을 뜨는 듯한 웅장하면서도 용맹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 그릴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새로 리뉴얼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외관을 보면 후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왜 사진보다 실물이 나은 사람 있잖아요. 저도 이 차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직접 보시면 훨씬 잘생기고 훨씬 세련되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배, 이건 진짜 차 안에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미니멀, 그걸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나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어져 있고 게다가 이게 커브드 디스플레이잖아.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편하겠지.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구형 모델에서는 울퉁불퉁한 눈에 좀 거슬리는 느낌이 있었거든, 투박하고. 근데 그거를 전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지. 거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10인치로 나왔거든. 운전자 입장에서 보기가 굉장히 편해. 근데 지연아, 네가 지난번에 중국산 그 전기밴 탔을 때 에어백 그거 조수석이 없다고 좀 툴툴대지 않았냐? 그쵸. 아니 솔직히 조수석에 에어백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차가. 운전석에 있어서 나만 좋았잖아. 근데 이 차는 되게 달라. 무려 10개야, 10개. 10개요? 어디에 다. 패밀리카 컨셉으로 나온 거잖아. 조부모님 태우고 어린 자녀들 태우고 가려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데 에어백이 옆에서까지 든든하게 막아준다고 하면 진짜 안심이지. 아까 뒤에 보니까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것도 있던데요? 이게 뭐예요? 그게 V2L 기술이라고 해서 110V나 220V를 차에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족들한테는 진짜 최적이긴 해. 이게 배터리를 정말 빨리 닳게 한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사실상 이거를 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좋네. 봤냐, 이거 카메라 켜진 거? 왜요? 지금 켜졌네요? 대박스. 아, 내 옆면이 카메라로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초소형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사이드 미러를 굳이 보지 않아도 야, 이거 신세계다. 근데 지금 HDA2라고 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속도를 높이면서 한번 지금 써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제한 속도는 시속 75km로 설정을 해놨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속도는 62, 63까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앞차와의 간격을 또 설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차가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자동으로 알아서 지금 낮춰놓은 거예요. 핸들을 제가 돌리고 있지 않은데 커브길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보면 나는 깜빡이만 켰을 뿐인데 차가 알아서 이렇게 추월해 주는 거야. 깜빡이 끄면은 다시 차선을 잡아가지고 차선 중앙으로 돌아오고, 이런 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에 한 발씩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기술들이 좋아지면 운전 실력이 많이 안 늘겠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게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 기능일 뿐이고, 이거 다 모든 건 아직까지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해야 돼요.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제가 속도를 한번 좀 내볼게요. 속도를 내본 김에 제원부터 일단 좀 듣고 갈게요. 배기량은 약 1600cc로 디젤이나 가솔린으로 나온 모델보다는 작대요. 최출력은 엔진 마력 180PS, 모터 출력 47.4kW, 최대 토크는 엔진 27, 모터 264. 3시간 25분을 운전했더니 연비가 16.3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국민 연비보다 더 좋아진 거죠. 아, 이거 내 차 아닌데도 심지어 기분이 좋네. 그쵸?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각 바퀴의 회전력을 이제 뭐 안정적으로 분배를 했다고 하는데 딱히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뭐 급 커브를 돌 때는
약간 쏠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기능이 그렇게 막 미를 발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전기차는 유지비도 좀 적게 들고 요즘에 급속 충전기도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전기차가 유지비라는 측면에선 장점이 이루 말할 수 없지. 근데 사실 이 전기차 차량 값만 놓고 보면 동급 모델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 특히나 이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들한테는 좀 낯선 존재,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존재? 게다가 뭐 또 전기차 출시된 이후에 뭐 차량 화재니 뭐 불이 나면 문이 안 열리네 막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잖아. 무엇보다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한파가 덮치면서 테슬라 차량들이 전부 다 방전돼가지고 막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모습, 마치 뭐 영화 부산행 실사판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면서 이 소비자들로서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는 거지, 심리적으로.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승해보고 있는 소렌토 같은 경우에 풀로 기름이 찼을 때 911km를 갈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준중형 SUV 전기차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풀 충전을 해도 350km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주행 가는 거리가. 절반도 안 되니까 상당히 이게 단점이 큰 거지. 왜냐면 지방을 간다고 해도 900km, 911k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라면 한 번 충전? 이 정도로 되겠지? 주유소는 당연히 전기 충전소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연료를 급유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지. 근데 반면에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이게 내연기관이 주가 되다 보니까 충전기를 찾아 헤매야 된다는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 좀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 당연히 훨씬 길고, 그러면서 이 내연기관하고 전기 모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엔진이나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수명이 좀 상대적으로 오래 갈 거라는 기대감도 있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가격은 또 내연기관에 비하면 저렴하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나 내연기관 차보다 하이브리드 차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 기아에서도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을 최근에 출시를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산타페를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정말 조금 더 전기차에 가까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내년쯤에는 국내에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더 많이 출시될 거라고 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엄청 좋다고 하셨잖아요.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 있지. 이게 내연기관 엔진하고 전기 모터를 같이 싣다 보니까 차가 좀 상대적으로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 할 때 커브 구간에서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사실 이 차도 그래서 아까 내가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장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코너링이 부드럽지는 않은 느낌이었거든. 무거워서 뭐 언덕길에서 올라가는 게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많은 뭐 이 경사로를 지나왔잖아, 오르막길 내리막길. 크게 힘을 못 받는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았어. 하이브리드 단점 물론 있지만 그게 장점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내연기관을 좀 벗어나 보고는 싶은데 전기차로 완전 바꾸기는 조금 두렵다, 뭔가 불안하다 하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 전기차 시장에 조금 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타보니까 어떠니? 저 첫 차로 이거 하려고요. 근데 너 면허 없잖아. 아니, 면허 없어도 차 살 수 있잖아요. 네가 만약에 면허가 있다고 해도 이 차를 지금 신청해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올해 11월.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너 근데 기다릴 거야? 당연하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가치가 있다. 오케이.